안녕하세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지만 입 밖으로 말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다루는 쓸데없이 진지한 편. 저는 진행자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 회차 직장에서의 말말말 어떻게 들으셨나요? 개인적인 이야기라 꺼내면서도 조금 조심스러웠는데요. 막상 털어놓고 나니까 생각보다 마음이 많이 후련해지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어요. 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던 지인분이 팟캐스트를 듣고 나서 원래 알고 있던 얘기인데도 다시 들으니까 또 화가 난다 라고 말해주셨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예민했던 게 아니었구나 하고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또 말로 위로를 받게 되네요. 그리고 유튜브에 공주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직업 특성상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힘을 얻는데 쌤, 오늘 머리 너무 예뻐요 하며 달아준 리뷰, 보내주신 연락에 더욱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내 노력이, 진심이 이 사람에게 닿았구나, 마음에 드신다니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들면서도 악플이 하나 달리면 상처받게 되더라고요. 1000개의 댓글 중에 악플이 딱 한 개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요. 100% 완벽하고 맞는 사람은 없겠지만 만만큼 노력하고 잘해주려 해도 안 맞는 사람도 분명 있겠죠? 저도 지혜님처럼 한명진상보다 저를 좋아하고 응원해주는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연락드려야겠어요. 오늘 팟캐를 듣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칭찬이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이 댓글을 읽는데 마음이 참 오래 남더라고요. 칭찬 하나에 힘을 얻고 또 단 하나의 악플에 상처받는 그 마음.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고 고개 끄덕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특히 공주님처럼 서비스업 혹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요. 공주님의 댓글이 다른 분들께도 공감과 위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주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6년에도 우리 계속 같이 이야기 나눠요. 공주님도 저에게 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존재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요. 자, 그럼 이번 주 쓸진편에서 다룰 이야기를 소개해 볼까요? 이번 5화의 주제는 그거 말하지 말걸. 의도와 다르게 전달돼서 괜히 마음에 오래 남아버린 말들입니다. 지난 회차가 상대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던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반대로 내가 했던 말 때문에 후회했던 순간들을 꺼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을 참 많이 하면서 살죠. 생각보다 깊이 고민하지 않고 내뱉는 말도 있고 분명 좋은 마음으로 꺼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예상과 전혀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 말은 굳이 안 해도 됐는데. 왜 하필 그렇게 말했을까?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걸. 이상하게 그런 말들은 사과를 해도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계속 다시 재생되잖아요. 샤워할 때, 자기 전에 괜히 문득 떠올라서 이 말을 콩 때리게 만드는 말들이요. 제가 이 주제를 고르게 된 이유도 비슷해요. 지난 회차를 준비하면서는 말이 사람을 얼마나 아프게 할 수 있는지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그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지도 모른다는 순간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사실은 말 그 자체보다도 상대가 어떻게 느꼈을지를 조금만 더 배려했어도 달라졌을 상황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말해놓고 나서 바로 아차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꺼내기엔 괜히 더 어색해져 버린 말들.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라 오랫동안 혼자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꺼내보려고 해요. 이미 타이밍을 놓쳐버렸다고 느껴서 혹은 이제 와서 말하면 괜히 더 큰 이야기가 될까봐 그냥 마음속에만 묻어둔 말들 있잖아요. 오늘은 그런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말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말을 조금은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주제를 생각하면서 제가 했던 말들 중에 지금도 가끔씩 떠오르는 순간들이 몇 있는데요. 조금 창피하지만 변명 없이 솔직한 마음으로 꺼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랑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아침에 나란히 앉아서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쓰는 섀도우 색이랑 친구가 쓰는 색이랑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퍼스널 컬러로 치면 여름 쿨톤이랑 가을 웜톤 뭐 이런 느낌? 근데 그 색이 친구한테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 이게 너의 퍼스널 컬러구나 이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그게 너한테 어울리는 색이야? 였어요. 지금 이렇게 다시 말해도 뉘앙스가 참 애매하죠.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서는 안 어울리는데 왜 쓰고 있어? 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잖아요. 말을 내뱉고 나서 바로 아, 이거 아닌데? 싶어서 급하게 아니 너무 잘 어울려서 라고 덧붙이긴 했는데 그 친구가 워낙 마음이 여린 친구라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나중에 혼자 생각해보니까 혹시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괜히 말 한마디로 기분 상하게 한 건 아닐까? 뒤늦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급하게 말을 덧붙이긴 했지만 후회스러운 말은 이미 튀어나와 버렸고 저는 그날 이후로 가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상하게 이런 말들은 상대 반응이 괜찮아 보여도 말한 사람 쪽에 더 오래 남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종류의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는데요. 이번에는 직장 동료 집들이에 갔을 때였어요. 그분이 직접 만든 요리를 내오셨는데 그 요리가 에그인 헬이었어요. 같이 있던 다른 분이 이거 손 많이 가는 요리 아니에요? 완전 전문적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에그인 헬이 화려해 보이는 비주얼에 비해 사실 만들기는 엄청 쉬운 요리잖아요. 문제는 이 생각이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튀어나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라고요. 그때 저는 괜히 있어 보이려고 한 말도 아니고 진짜로 보기보다 어렵지 않은 요리다 라는 뜻으로 말한 건데 사실을 말했더라도 무례하게 들렸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틀린 말은 아닐지 몰라도 그 순간에 어울리는 말은 아니었고 앞에서 이어지던 칭찬을 단번에 끊어버리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때는 그냥 요리 난이도를 얘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 말은 사람을 평가하는 말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 사과를 하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말을 꺼내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그날 제 말로 기분이 상하셨다면 늦었지만 정말 죄송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작년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요. 비 오는 날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갈 때 비가 엄청 쏟아졌고 버스를 타니까 비가 멈췄는데 내려서 식당까지 걸어갈 때 또 비가 쏟아져서 옷이 다 젖었다고요. 저는 그걸 듣고 장난처럼 네가 비를 몰고 다니나 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친구 표정이 확 굳는 게 보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으로는 오늘 얘 왜 이러지? 그냥 집에 갈까?
라는 생각까지 했대요. 저는 친구 사이니까 이 정도 말은 장난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날 친구는 비 때문에 옷도 다 젖고 이미 기분이 많이 예민해진 상태였던 거죠. 평소 같았으면 웃고 넘겼을 말도 그날은 상처처럼 꽂혔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은 다행히 금방 오해를 풀고 기분 좋게 만남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세 개의 에피소드를 돌아보면 이 말들의 공통점은 상대를 보지 않고 내 기준으로만 판단해서 나온 말이었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 말 자체보다도 언제, 누구에게, 어떤 상태에서 건네졌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 라고 말하지만 상대는 의도가 아니라 느낌을 먼저 받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말 한 적 있는데 하고 떠오른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제에서 가족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말해놓고 후회하는 말들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할 이야기는 가족, 특히 부모님과 싸울 때 했던 말이 아닐까 싶어요.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말을 고르기보다는 그냥 먼저 내뱉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차피 알아줄 거라고 믿어서, 그래서 더 쉽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들도 툭툭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다가 작은 말다툼이 있었어요. 사실 말다툼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제 감정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화풀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아빠는 빵점 부모고 나는 100점짜리 딸이야. 이 정도로 큰 거면 엄마 아빠가 키워준 것 치고는 내가 너무 잘 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말하면서도 완전 진심은 아니었고 장난이 섞여 있긴 했는데 그래서 엄마도 그걸 100%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 자체가 너무 무례했더라고요. 아무리 장난이 섞여 있었다고 해도 결국은 나는 잘났고 엄마 아빠는 부족했다 라고 말한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빵점이었죠. 그 순간에 저는 딸로서 빵점이었어요.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빵점인 거죠. 엄마 아빠는 저를 키우면서 완벽하진 않았을지 몰라도 분명 최선을 다해 주셨고 그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 그렇게 말해서 정말 미안해요. 엄마 아빠가 100점 부모라는 거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날은 제가 못난 딸이었고 말로 상처를 줬어요.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경험들을 돌아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후회하는 말들은 대부분 악의가 있어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칭찬하려다가, 가볍게 넘기려다가, 분위기를 풀려고 하다가 나온 말들이죠. 근데 말이라는 게 상대의 상태, 그날의 기분, 그 사람이 살아온 맥락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오래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꼭 나만의 실수 혹은 특정한 누군가의 실수라기보다는 우리가 살면서 꽤 자주 마주치는 순간들에 더 가까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 이야기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되는 사례들을 더 꺼내보려고 해요. 그럼 이제 말해놓고 아차 싶었던 순간들, 주변 사례들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 회차를 준비하면서 또 주변 친구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너도 말해놓고 아차 싶었던 순간 있어?
하고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다들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한 친구는 결혼 준비를 하다가 주변 사람들과 식장 비용 이야기를 하게 됐대요. 그때 친구가 일요일 오후가 제일 저렴하잖아. 하객 입장에선 기피하는 시간이라 그래서 일요일 오후에 하면 욕먹잖아.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하필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 중 한 분이 일요일 오후에 결혼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말 나오자마자 아차 싶어서 급하게 수습을 하긴 했지만 집에 와서도 계속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친구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민원인이 계속 보조금 언제 나와요? 빨리 처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재촉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조금 단호하게 말해버렸대요. 그 말 자체가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 공무원 사회에서는 민원인에게 늘 더 친절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는 내가 너무 불친절했나? 혼자 계속 곱씹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차 싶은 말은 꼭 무례한 말이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놓인 역할과 기대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친구의 사연은 친구가 지인과 서로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그래도 너보단 낫지. 사실 네가 더 힘들지 뭐. 라는 의미로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싶었던 건데 말이 입 밖으로 나오고 나서 상대 얼굴이 아주 잠깐 굳어지는 걸 보고 이건 위로가 아니라 비교였구나 깨달으면서 아차 싶었대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누가 힘들다고 말하면 말을 덧붙이기보다 그냥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하고 공감해 주려고 한다고 해요. 생각보다 그 말 하나면, 생각보다 그 말 하나면 충분할 때가 많다면서요. 친구를 통해 저도 배워가네요.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말해놓고 아차 싶은 순간들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생각보다 아주 흔하게 찾아온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정말 개인의 성격 문제만은 아니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말을 할 때 의도보다 맥락을 먼저 받아들인다고 해요. 말을 한 사람의 마음보다 듣는 사람이 놓여있던 상태, 그날의 기분, 관계의 거리 같은 게 훨씬 먼저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하려다 나온 말도 비교처럼 들릴 수 있고, 농담으로 던진 말도 그날은 상처가 되기도 하는 거고요. 상대는 의도보다 느낌을 먼저 기억하니까 말이 오래 남는 것 같아요. 이걸 알고 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괜히 내 말버릇만 문제인 것 같고, 왜 나는 꼭 말하고 나서 후회하지? 하며 자책했는데, 내가 유난히 말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말이라는 게 원래 그만큼 어렵고 예민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말은 의도보다 느낌이 먼저 남고, 그 느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기억되잖아요. 말을 이미 해버린 뒤에 후회가 남는 이유도 그 순간의 마음이 아니라 상대에게 닿았을 감정이 계속 떠오르기 때문일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 말이 나오기 전의 선택지를 한 번쯤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카트는 바로 어땠을까? 카트입니다. 오늘 내내 이야기했던 주제가 말해놓고 나서 후회하고 혼자 몇 번이나 곱씹게 되는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코너에서는 이미 해버린 말들을 두고 그때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다른 선택지를 옆에 놓아보는 거예요.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멍충아 라는 말을 그대로 쓰지 말고 조금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야 로 순화해서 말해보라고 했던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웃겨서 저도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인데 생각해보면 이 코너랑 닮아 있더라고요.
살면서 말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말을 한다면 같은 뜻이라도 덜 아프게 말할 수는 없을까 하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무한도전의 예시처럼 덜 상처 주는 쪽을 고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카트 코너에서는 아차 싶었던 후회스러운 말들을 떠올려 보고 그 말 옆에 다른 표현 하나를 같이 올려보려고 해요. 그 말 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구나 싶은 문장들이요. 앞서 이야기했던 저의 에피소드를 예로 들자면요. 그게 너한테 어울리는 색이야? 대신 그 색 너한테 잘 어울린다. 너 퍼스널 컬러인가 보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대신 이거 보기보다 어렵지 않은데 되게 정성이 들어간 음식처럼 보여서 집들이 음식으로 많이들 하더라고요. 네가 비를 몰고 다니나 보다. 대신 비 맞고 오느라 고생 많았겠다. 엄마 아빠는 빵점 부모고 나는 100점짜리 딸이야. 대신 서운해서 말을 심하게 했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나 다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걸 싶네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말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그 말을 그대로 붙잡고 후회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말로 바꿔서 카트에 한번 내려놓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쓸데없이 진지한 편 5화.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해놓고 나서 괜히 마음에 남아버린 말들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악의는 없었지만 가볍게 넘기려던 말이 오래 남아버린 순간들이요. 말이라는 게 참 그래요. 의도보다 느낌이 먼저 닿고 한 번 건네지면 되돌릴 수는 없는데 이상하게도 돌아서서 혼자 오래 곱씹게 되잖아요. 오늘 이야기가 그 기억을 계속 붙잡고 있기보다는 그때 그런 실수도 했지 하고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어차피 앞으로도 계속 실수할 거고 또 말로 상처 주고 말로 후회도 하면서 살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는 말을 잘하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이미 해버린 말들을 다른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어요.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떤 마음이 먼저 앞서 있었는지, 다음에는 다른 선택지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것까지요. 오늘 이야기가 후회와 반성으로만 남지 않고 다음엔 어떤 말을 건넬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남는 인상과 관계의 끝에 남는 인상 중 어떤 게 더 오래 기억에 남는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인상과 마지막 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든 다음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든 여러분의 생각이나 에피소드를 블로그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화에서 이야기 나눠볼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쓸진편의 모든 에피소드는 팟캐스트와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회차는 블로그에 정리되어 올라가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새로운 소식과 비하인드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팔로우도 부탁드려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쓸진편을 듣는 모두가 쓸데없는 생각 말고 단순해지는 그날까지. 안녕!